그럼 지금부터 방송 채널 대가 산정 제도 개선안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난 1월부터 정부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 중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인 방송 채널 대가 산정 개선 협의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운영 결과안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관계업계 종사자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회에서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어 왔고요.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성격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협의회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행사의 공동 주최자이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수뇌부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올 한 해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를 통해 방송계의 현안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소개해 주시고 뜻깊은 정책 토론회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김도연 위원장과 간사 역할을 해오면서 오늘 발제를 맡은 키스디 각동균 박사님과 협의회에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과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K-콘텐츠의 산실 역할을 해온 방송계의 성장은 정체되고 사업자 간 갈등이 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인수합병에 따라 유료 방송 시장에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지향해오던 유효 경쟁 체제가 문제가 생기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협상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료 방송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거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거래 방식이나 대가 관련하여 사업자 간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청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운영해온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기준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 상충이 커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들 역시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의 장을 확대하여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복잡할수록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널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는 상호 의존적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면서 힘을 모아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방통위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방송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합의가 쉽지 않은 사항들은 이번에 구성된 대가산정협의회 운영이 끝난 이후에도 가기정통부와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고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짓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경식 차관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경식입니다. 오늘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논의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방송통신위와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김도연 교수님, 발제를 해주신 곽동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자로 참석해 계신 전문가분들과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과 대가는 상대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그래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게 훨씬 나은 것임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료방송 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입니다. 시청자가 그 거래 관계에 관여할 수는 없어도 사업자 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임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협의회는 그동안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결과물을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계약 절차, 채널 평가와 채널 종료, 분쟁 해소 방안 등은 방송업계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상생의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대가 개선 협의회 논의와 함께 상생협의체 치열한 논의를 거쳐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채널 정기 개편 개선 방안 등의 합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미덕도 보여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오늘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기본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에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 환경은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다툴 때 성장의 기반과 경쟁력은 악화될 것입니다. 더욱 멀리 가기 위해 우리 모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축사를 해주신 내용은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유료 방송 환경에서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자들의 이해가 부딪힐 수 있고 갈등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은 대승적인 양보와 상생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의 그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공개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기념 촬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공개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협의회 간사 역할로 수고해 주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곽동균 박사께서 그간에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곽동균입니다. 바쁘신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11개월 동안 논의했던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눠드린 발제집에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관계로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줄이고 나중에 패널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먼저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국내 방송시장과 재원 배분 현황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채널 평가 제도 개선 사항 그리고 채널 거래 절차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협의회가 논의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향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입니다. 저희 대가 산정 개선 협의회는 유료 방송사와 방송 채널 간의 분쟁 가능성 증가 환경 속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방송시장 성장세 둔화에 따라서 재원 부족 현상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판단하는 대가 산정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고요.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해소해 보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방송 채널 대가 산정 개선 협의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사업자 간담회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식별하고 또 저희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각 사안들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며 그리고 끝으로 오늘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부에 최종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는 첫째,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협상력의 균형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하였고요. 안정적인 콘텐츠 제공 공급이라는 목표, 또 유료 방송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청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되 적정한 공적 개입을 통한 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경과 보시면요, 자료집 위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명단은 자료집 여러분 배포드린 자료집 42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과 참석자 등은 배포해드린 자료집 이쪽에서 5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체 회의 5번의 전체 회의와 9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별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는 대가산정협의회는 전문가 위주,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협의체이고요. 상생협의체는 업체들의 합의, 논의와 합의를 위주로 구성돼서 운영된 일종의 2인 삼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채널 거래 진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현재 유료방송 PP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이의 채널 거래 진행 과정입니다. 이것은 11페이지에 배포해드린 자료 11페이지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6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앞에 단계가 채널 평가에 관련된 것이고 뒤에 3개가 채널 거래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가 평가 기간으로 되어 있고 계약 만료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평가 중에 월별로 평가하는 것, 분기별로 평가, 반기별 평가, 연간 평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 기간과 계약 만료 기간을 조정하는 안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송시장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약 국내 방송시장 규모는 18조 118억 원 정도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입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아직도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것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대표적인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쪽에서 7쪽 정도의 내용입니다. 한편 OTT 기반 미디어는 지금도 계속 성장 중입니다. 특히 18년부터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현재 작년 2020년 말 조사 기준으로 의하면 국내 모든 우리 국민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유튜브를 비롯한 OTT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최근에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유료방송에도 그래서 영향이 생기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자 규모나 매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편이지만 오른쪽 아래의 BOD 매출 추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료방송 BOD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OTT 기반 미디어의 확산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유료방송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에 따라서 콘텐츠 사용료 배분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배포해드린 자료집 12쪽부터 1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년 기준으로 기본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규모가 약 8,88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 채널 수신료 매출의 약 32.9% 정도 되고 전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표를 잘 해석하실 때 이제 오해가 계속 있으신데요. 현재 금액, 이제 지불 금액으로 보면 IPTV가 SO보다 더 많이 PP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가입자당 지급액도 IPTV가 약 2,000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신료 매출 중에 도대체 PP한테 얼마나 주느냐, 이 비중은 SO가 IPTV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현재까지 팩트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분쟁 가능성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미 CJ와 딜라이브가 한 차례 분쟁을 겪은 바 있고요. 올해 티캐스트와 LG 헬로비전도 분쟁 중이고, 또 다소 결이 다른데 CJ와 LG 플러스가 모바일 OTT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이용료 분쟁,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혀 유료방송과 무관하지 않게 같이 엮여 있어서 앞으로 OTT가 확산될수록 이런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오늘 제가 12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 협의회가 논의한 결과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앞에 4가지는 채널 평가 관련된 개선 사항이고요. 뒤에 8가지는 거래 절차 관련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모든 논의는 저희 협의회가 임의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의 그 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를 식별한 결과로 가장 시급하고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 12가지를 선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을 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청률 지표 반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집 15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청률 지표 반영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앞에 배경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협의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률 반영의 경우 시청률을 반영할 때는 지역별,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반영 비중과 산정 방식을 플랫폼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정하되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안에 대해서 저희 협의회는 만장일치를 이루었습니다. 또 지역 매체는 지역 시청률 또는 해당 지역 내의 BBM 시청률을 전국 시청률 이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공고한다는 데도 큰 의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다양성 PP 대책. 채널 다양성 보호를 위해 필요한 채널은 플랫폼사가 분야별 평가 대상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시청률 지표 보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안에 한 명을 제한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대가산정협의회는 정부위원 2명을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저희가 이 논의된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정부위원 2명은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12명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다양성은 그러면 무엇이냐? 다양성 보호가 필요한 채널은 장르 특성 및 장르 내 채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플랫폼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그 기준 및 결과는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채택 반대 의견이 한 건이 존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채널 전략을 위한 다양성 추구와 또 공공가치적 다양성 보호가 다소 결이 다른데, 다양성 보호가 명확하지 않은 과정에 이런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그 공고안을 내놓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시청률 지표 반영 관련해서 좀 더 이게 논의가, 공개 방식도 있습니다. 이 공개 방식은 뭔가 하면 시청률 중에서 그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시청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집계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희 그 협의회에서는 이런 안을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플랫폼사가 자체 시청률, BBM 시청률이나 셋톱을 이용한 시청률 집계를 말합니다. 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청률 산정 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피평가 업체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민간위원 12명 중에 10명이 동의하였습니다. 플랫폼사가 자체 시청률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청률 산정 방식에 대해 피평가 업체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 사후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수 의견도 한 건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플랫폼사에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 때문에 1, 2항 모두 채택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 조사 신뢰성 개선에 때문에 그 전국 시청률, TNMS나 닐슨의 전국 시청률도 정부가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요구도 있었는데 이 시청률 검증 방식은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는데 저희 협의회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자료제 18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9쪽부터는 이제 평가 결과 공개 관련한 내용인데요. 그 많은 PP들이 피평가 업체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 결과 공개가 자기들 점수만 알고 남의 점수를 몰라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는 이런 공고안을 다수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채널 평가 결과를 통보할 경우 피평가 업체에게 다음 항목들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각 항목별 해당 업체의 평가 대상 채널의 평가 결과, 두 번째 채널 장르 구분의 기준 및 결과, 세 번째 전체 평가 대상 채널의 평가 결과 평균, 네 번째 피평가 채널과 동일 장르에 속한 채널의 명단, 다섯 번째 동일 장르 내 평가 점수 평균, 그리고 최고점과 최하점, 여섯 번째 평가 항목별 평가 방식, 여기에는 절대 평가했는지 상대 평가했는지 혹은 상대 평가일 경우에 등급 기준점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1항, 4항, 5항 항목만 공개하지 않은 소수 의견이 한 건 있었고요. 1항 위주로 공개를 하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안을 위주로 공개하되 과기정통부도 다소 이 공개 범위 관련해가지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를 같이 반영해서 논의하자는 조건부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5항, 다섯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피평가 업체가 소수일 경우에 과도한 정보 노출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검증 개선 관련해서는요. 자료집 20쪽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객관성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자는 채널 평가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종 평가 등의 목적으로 제출 요청하거나 집계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 많은 자료들을 PP들이 준비하고 이제 제출하는 과정에 생기는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취지이고요. 이것은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작동하기 위해서 아래 첨부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건들을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자료의 시점, 그러니까 수집 시점과 이용 시점, 공개 시점 등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이익 부과 가능, 요거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피평가 업체가 당해 연도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음을 플랫폼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해당 채널에 대해서 평가 연도 다음에 평가에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당해 연도 평가 기준 공개 시 미리 불이익 부과의 절차와 기준을 공개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은 불이익을 주자라는 취지라기보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자, 성실히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명시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피평가자가 제출한 자료에 불이익 부과 대상이 되는 오류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평가 업체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평가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입증 과정에 필요한 소명 요청에 성실히 응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이제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는 데 저희가 다수 의견을 모았고요. 소수 의견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투자 기여분 인정과 자체 제작 비율 검증 문제 관련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는 채널 평가 시 피평가 채널의 자체 제작 노력과 콘텐츠 투자 기여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체 제작 비율과 콘텐츠 투자 기여 인정 기준은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저희 협의회 그 다수가 아니라 사실 만장일치로 이 조항에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콘텐츠 투자 기여를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 비율로 좀 더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등의 소수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생협의체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인정 방안, 자체 제작 비율
정의 등이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채널 평가 관련돼서 저희 협의회가 이제 합의에 이룬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채널 거래 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널 계약 종료 관련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흔히 이제 퇴출 제도 뭐 이렇게 부실 채널 퇴출 이런 말도 쓰는데요. 저희는 중립적으로 채널 계약 종료 관련 제도 개선이라고 명명하였고요. 채널 공급 계약서 작성 시에 성과가 미흡한 채널과의 채널 공급 계약을 종료하게 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서 구제 절차 등을 저희가 뒷부분에서 이제 현행 방송 분쟁 해소 관련된 제도의 개선 사항도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에 같이 이 내용을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계약 종료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에 최종 판정 이전에는 송출 유지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또 상호 합의와 계약 종료권에 대해서도 송출 중단 이전 1개월 정도의 사전 고지를 의무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대 의견도 같이 고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 배포집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들은 24쪽부터 25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26쪽부터 27쪽에서는 오픈 프리 채널, 그리고 이걸 과기정통부에서는 지금 테스트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 협의에서 논의하였고, 다수가 전체 12인 민간위원 중에 8인이 과기정통부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안을 저희 협의회의 다수안으로 채택하자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과기정통부 안은 정규 채널과 분리한 테스트 채널을 운영 가능하도록 했고요. 다만 분리해서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실시간 채널의 10% 이내 20개까지만 테스트 채널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채널 변경 시에 이게 테스트 채널에서 평가가 좋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제 그 테스트 채널을 졸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테스트 채널에서도 하위 10% 이내에 들면 종료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과기부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안과 3안 의견도 각각 찬성하시는 위원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변기 사항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계약 시기 관련 제도 개선. 이 사안이 가장 과기정통부와 업계 그리고 저희 협의회 내에서도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협의회에서는 채널 공급 계약은 선계약 후공급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채널 공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 종료 후 1분기 이내에 채널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선계약 후공급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정도의 타협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1분기 정도의 일종의 그레이스 피리드를 이제 부여하자는 아니고요. 이 경우에 사실 22년도 공급계약은 현재 1억이 만약에 저희가 다수안으로 채택된 이 안대로라면 21년 말까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22년 3월 말까지 계약할 경우에도 인정해주자 이런 취지이고요. 다만 그간의 관행은 어땠냐면 21년 공급계약의 상당수가 사실은 선계약 후공급이라면 20년 말에 이미 계약이 되었어야 하지만 사실은 20년 말이 아니고 21년 말도 아니고 22년 1월에서나 계약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21년 3월까지 계약을 종료하도록 만약에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 기간의 이제 그 제도 적용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도 선계약 후공급 원칙의 적용 시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적용하기 어렵다. 이제 유예기간을 일부 두고 적용한다는 안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사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수안은 채널 공급 계약은 공급 전 계약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선언하되 실질적인 선계약 후공급 효과를 거두기위해서 1번과 2번과 같은 보완책을 같이 논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라고
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소수안은 한 4분 정도가 찬성하셨습니다. 계약 시기 관련 제도 개선은요,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견들이. 요거는 지금 30쪽 자료집 30쪽 상단에 있는 내용이고요. 굉장히 많은 부대 의견과 우려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분쟁 금지행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다수안과 소수안 두 가지 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다수안은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별개로 채널 대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이제 방송법에 넣자라고 하는 것이 다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거를 만들고 시행령에 이 대가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정 방식 등 다음의 사항들을 위임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바꾸자. 그게 다수안이고요. 소수안은 현실적으로 법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법을 일단 놔두고 시행령 제65조의 조정 절차의 일부를 개정해서 먼저 적용해보자 하고 하는 안도 소수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수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했고, 이렇게 된 이유는 제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현행 방송법상으로 현행 방송법 91조 6에 의해서 현재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식은 합의안을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수용을 거부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채로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이 이루어져서 갔는데 분쟁 조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바꾸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로 그냥 자료집을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용자 보호 조차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끝으로 이제 성실협상 의무 위반을 금지행에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큰 반대 없이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협상 재량권 인정 범위 개선 관련해서는요, 플랫폼이 개별협상 재량권 인정 범위를 플랫폼 공통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변경하자. 현재 SO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25%, IPTV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플러스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다소 재량권 범위를 줄이자라고 하는데 다수 의견이 모아졌고요. 다수에 찬성하신 분이 9분은 안 되었습니다. 소수안이 현행 7대 3대 3에서 공통지표 평가를 실시, 특화지표 반영 협상을 30%로 지정함으로써 재량권을 특화지표 반영 쪽으로 흡수하자, 이러한 소수안이 있었고, 이 소수안에 찬성하신 의견도 일부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재량권 인정 범위를 축소하자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자료집 33쪽에서 34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감한 내용 3가지가 남았는데요. 지상파 종편을 포함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4쪽부터 36쪽에 걸친 내용이 되겠고요. 종편의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현재 프로그램 사용료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또 유사한 법 적용을 받고 있는 보도 채널의 경우 채널 평가 등 가이드라인 적용을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모두 찬성하였고요. 지상파 재송신료의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 결과에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협의회 위원님들 모두가 지상파도 결국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참여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공감대는 있었는데 정책 방안을 마땅히 찾지를 못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분 대상 매출 범위 개선 내용 관련해서는 이 의견도 저희 협의회에 대해서 다수안과 소수파가 의견이 갈렸습니다. 비교적 팽팽했고 소수안을 찬성하신 분도 6분이나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수안은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대상 매출에 현재는 기본 채널 수신료만 포함되고 있는데, 여기에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일부를 PP들과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내용이고,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협의회 논의 구조의 적용 대상 확정에 연계한다.
이 말씀은 종편과 지상파가 이 구조에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많이, 그리고 안 들어오게 되면 적게 이제 나누자,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소수안은 그냥 현재처럼 기본 채널 수신료로 나누자라고 하는 거 소수안이었는데, 소수안을 찬성하신 분도 6분 계셨다. 2분은 뭐 1안, 2안을 전부 변개하자, 이런 의견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콘텐츠 대가 지급 규모 개선, 사실 이 문제도 이제 39쪽부터 40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관련된 경우의 수를 제가 뒤에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표로 정리해서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모수 규제와 유사한 기준 지급률 제도를 도입해서 당분간 운영하도록 공고하는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 7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저희가 12명, 민간위원 12명이어서요. 그 중에 가급적이면 75% 이상 찬성, 그러니까 9명 이상 찬성하실 경우에 저희가 단일안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7인밖에 찬성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수 규제과 같은 기준 지급률 제도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인정하시는 위원이 다수 많으셨지만, 과반수를 넘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다수, 절대 다수는 아니었다. 그 정도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공고된 것처럼 기준 지급률 산정 시에 플랫폼 전체 지급액 규모가 적어도 전년도보다는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전년보다 감소되지 않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뒤에 제가 표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그 정도로 정해질 경우에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배분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나름대로 논의해서 내린 결론이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현재 이제 부처 합동 정부안을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채택해서 오늘 이 안을 이제 그 정부에 공고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패널 선생님들과 또 이제 플로에서 의견 주신 것까지 반영해 가지고 정부가 관계부처끼리 협의해 가지고 정부의 최종안을 12월 중에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 진행 과정에서 이외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검토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최종 제안에 결국 포함되기 어려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왜 포함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1월 중에 이 과제 관련해 가지고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실릴 것이다. 그 보고서를 보시면 전후 사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동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논의된 사항을 요약해가지고 발표해 주시느라고 거의 숨도 안 쉬시고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할 텐데, 먼저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각 패널들의 그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또 플랫폼 업계, 채널 업계,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학계에선 유일하게 오늘 참여해 주신 서울과기대학교의 이영주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시민단체 소비자를 대변하시려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선생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두 분 실무과장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황큰별 과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천지현 과장님이십니다. 네. 제 왼편에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KT의 김병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JCN 울산중앙방송의 이호성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CJENM의 서장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네온 TV의 안승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실버 아이의 이재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채널 A의 이세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시간 제약이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6분, 늦어도 7분을 넘기지는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주 교수님께서 먼저 테이프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과기대 이용주입니다. 이런 어려운 자리에 왜 학계에서 저만 불러서 이렇게 난처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곽동균 박사님 그 자료 봤는데요.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협의회가 운영되어 온 것처럼 굉장히 방대한 자료였고요. 제가 협의회에 참가하지 않아서 이제 자료만으로 그간의 협의회 과정을 이제 유추하고 그 결론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보는데 좀 사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들여다봤지만 사실 전부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바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가 함께 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정부안으로 올리기까지 사실 그동안에 우리 그 미디어학계 이슈가 굉장히 많았지만 아마 이 채널네카 산정이 정말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유료 방송 사업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부가 그동안 사실 개입을 해오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부처가 모두 나서서 그 중재안을 이렇게 마련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시장에 그 니즈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로 도출해 본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편성의 그 자율성, 편성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채널 평가를 그동안 다 해왔지요. 그리고 채널 평가 결과를 관련 부처에 계속 제시하고 또 부처에만 제시한 게 아니라 사업자 간에 협상을 할 때도 충분히 활용을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는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정부 중재안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그 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학계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굉장히 PP는 많지만 볼 채널이 없다. 채널을 거의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운영해야 부실 PP 퇴출을 해야 된다. 굉장히 거의 20년, 30년 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굉장히 그 껄끄러운 주제를 이번에 안으로 마련했다는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눈이 번쩍 뜨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PP를 퇴출하는 안을 마련한과 동시에 또 그 테스트 채널을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케 하는 거 그건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체 채널 중에 몇 프로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사실 정부가 세세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객관성 지표는 시청률 산정 그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을 커버하는 IPTV 사업자는 주로 이제 시청률과 장르별 시청률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에 근거를 둔 케이블에는 그 외 시청률 외에도 자체 셋탑박스에서 측정하는 어떤 각 채널의 가치를 별도로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그 측정 기준을 인정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거듭돼서 여러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채널 평가를 통해서 PP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실 콘텐츠 투자 부분, 그러니까 콘텐츠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을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중재안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히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오리지널 컨텐츠를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PP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그 편성하는 그 PP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중재안이었다는 점에서 아마 이제 그 글로벌 OTT 시장 진입에 대비하는 그런 안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중재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면 뭐니 해도 선계약 후 공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위원님들께서 그 안에 이제 동의를 해주듯이 사실 이게 말이 쉬운 일이지 실제 이제 필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실제 이게 워킹할지 안 할지 사실 굉장히 저희가 좀 약간 학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날 일이지만 정작 플랫폼과 계약을 맺어야 되는 PP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 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공급하는 관행으로 이제 넘어가는 점은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유료 방송 시장에서의 그런 계약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서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계약 관행의 변화에서 좀 유리한 PP도 있고 그렇지 않은 PP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기 우리 발표안에도 담았다시피 중소 PP의 이제 입장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넘어가기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계약을 먼저 맺지 못한 그런 PP에게도 어느 정도 이제 여지를 줘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좀 개별적으로 들고요. 또 굉장히 민감하다고 곽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소 PP가 사실 불만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선 계약 후 공급 또는 시청률이나 오리지널 컨텐츠의 부분을 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모으느냐 이거보다는 왜 지상파와 종편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거와 어쨌건 우리가 채널 평가를 잘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은 외주에서 구매를 위해서 편성을 하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워낙 MPP 소수의 MPP가 막대한 그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고 차라리 이제 구매해서 편성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이제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동안 많은 PP들이 사실 자체 제작보다는 구매를 선택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PP의 규모가 어떻든 그리고 그 PP가 어느 성격을 지니고 있던 간에 만약에 이렇게 유료방송 플랫폼과의 이런 계약 관행 안으로 들어오고 계속 시청률이나 오리지널 컨텐츠 베이스의 협상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에는 저는 선순환 효과는 반드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중재안에 정편 PP가 얼마나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편 PP도 이제 예전보다는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고 컨텐츠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 관행이 절대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궁극적으로 이제 다른 의원님들처럼 지상파 PP도 언젠가는 이런 협상에 같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계속 다른 협상 테이블로 CPS 논의로 가는 것이 지상파에 과연 유리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컨텐츠 경쟁력인데 컨텐츠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면은 지금과 같은 협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다른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중재안에 대해서 과기정통과 방통위가 여러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거를 수용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이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더 나아가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모든 분쟁의 시작은 바로 유료방송 시장에 들어오는 재원 부족이다. 이렇게 화두를 꺼내셨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한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유료방송 시장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제도 개선 내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는데 더 박차를 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사용료의 모수가 되는 모수를 더 키우도록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포함해야 된다. 예,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만약에 들어오면 당장 이제 분모가 커져서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이 더 높아지겠지만 그러면 유료방송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PP도 점점 홈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많은 이용자들이 OTT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유료방송을 보면서 그 수많은 원치 않는 홈쇼핑 채널을 중간중간에 보지 않아도 되고 약정이 없고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 그 편의성 때문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유료방송은 과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과제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편리성을 더 높이는 일인데 홈쇼핑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시간이 됐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자꾸 이렇게 독촉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난처합니다. 이영주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된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 또 조금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이 해결돼도 정부가 향후 유료방송 발전을 위해서 좀 중점을 둬야 될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지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인가 유료방송 발전 방안 그 TF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시장 상황이 별로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이영주 교수님께서 이제 전문가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소비자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방송 대가 산정 갈등은 이제 뭐 블랙아웃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시청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원인으로 사실은 이제 나오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낮은 유료방송 수신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료방송 대가 산정은 사실 이제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사실은 저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의미를 조금 두고 싶은 게 과기부와 방통위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고민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의 해결 방안을 같이 만들어냈다는 점에 굉장히 좀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근데 좀 이제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곽동균 그 박사님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해법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전 치열하게 많은 논의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계약 종료와 관련해서 사전 고지 얘기하면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게 딱 하나가 나왔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 저는 어디에도 이용자의 의견이라든지 이용자의 평가라든지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를 언급이 거의 없다라는 걸 보고 사실 조금 놀랬거든요. 제가 그 발제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너무 지나치게 플랫폼과 PP 간의 문제로 보고 그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셨고 그 이용자의 의견이라는 부분을 그 내부에서 녹여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그 이용자에 미칠 영향, 이용자의 생각, 어쨌든 이용자의 피해 해결 방안을
그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조금 부족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그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고, 최근에 그런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문화 강국이라는 자부심도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그런 투자라든지 다양성, 경쟁력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요. 뭐 알고 계신 대로 앞에서 곽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0대, 20대는 사실 TV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세대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이면은 미디어 환경은 더 급격하게 변할 것이고, 당면한 이런 문제 해결을 중소 PP들의 문제 해결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저는 지나치게 너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안이하게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시장은 급격하게 변하는데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법이 너무 치열 고민하고 싸우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조금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현재 유료 방송 시장이 마치 플랫폼에게 굉장히 협상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지만, 또 PP가 때로는 굉장히 협상력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협상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플랫폼의 수는 많은데 PP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저는 뉴스 시장도 사실 인터넷 신문도 이거하고 지금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너무 많은 채널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해법을 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1번서부터 100번까지 채널을 막 돌리다 보면 정말 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방송이 몇 개 채널에서 나오기도 하고, 재탕, 삼탕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채널들이 사실 이제 범람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상업 방송까지 지금 그 홈쇼핑 채널에 대한 얘기도 아까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유료 방송을 보는 소비자가 왜 이렇게 상업 방송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료 방송 시장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제 감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은 이제 플랫폼하고 PP 간 대가 산정으로 싸우고 있지만, 지금처럼 콘텐츠의 차별 없이 뭐 해외에서는 이제 그 싸게 이용하는 것, 해외에 비해서 뭐 싸게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저는 아마도 소비자들은 점차 코드 오프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냥 오늘 그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계약 후 공급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의 그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잘 작동하게 된다면 PP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이고,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체 없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고요. 좀 마지막으로는 지금 플랫폼이든 PP든 저는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평가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걸 시청률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률로만 하게 된다면 결국 돈 안 되는 것은 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방송은 그런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어쨌든 지역성 등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낮더라도 그런 공공성, 지역성, 사회적 가치 있는 콘텐츠가 생산되는 구조를 좀 만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평가라든지 뭐 방송 채널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사업자들 안에서 만들어지고 결정되고 이런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굉장히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분쟁 조정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현 선생님께서 아주 매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 결과로서 제시한 방안에서
시청자, 이용자,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된 언급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저도 이 협의회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이렇게 찔린다고 할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만은 아마 이제 곽동균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이나 지적들에 대해서 일부 디펜스를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실 텐데 논의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저 방안을 얻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청자 보호, 시청자의 혜택에 가는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아마 이 방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도 이런 방안을 통해서 어떤 혜택이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학계와 시청자 소비자 단체를 대표한 두 분 전문가께서 토론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플랫폼 업계, 채널 업계 등 각 업계에서 이제 이해를 이제 본인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또 전문가로서 이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